오늘까지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마을 발전기금 사업을 두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 강원도와 대학, 기업들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속초와 고성, 양양, 평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대관령 110mm를 비롯해 강릉 왕산 100mm, 정선 임계 79, 고성 간성 75, 속초 69.1mm 등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100에서 300mm, 동해안과 북부 내륙, 산지에 50에서 150mm입니다. 한편 춘천과 원주, 정선 등 도내 7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강원도 전역에, 모레 낮에는 강원 남부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누적 확진자도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871명, 속초 374명, 동해 217명, 삼척 201명 등 모두 5,278명이며 정선과 양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0만 4,140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척에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데 건설사가 피해를 입는 주변 마을들의 발전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발전 기금을 투입한 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처럼 생긴 보트 여러 대와 사람을 여러 태울 수 있는 원형 보트가 공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컨테이너 건물 3동과 함께 보트 여러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서며 지원된 마을 발전 기금으로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들이지만 정작 피서철인데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건설사에서 지급하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들여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이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마을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4월 발전소 건설 업체에서 마을 발전 기금 16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수상 레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마을발전위원회 측은 사업 구상이나 장비 구매 등을 전문가에 의뢰했고 화력발전소 측도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 시킨 대로 해서 장비 이제 구입하는데 이거 실용적이 돼야지만 마을이 이득이 오는 장비를 가지고 와야지. 발전위원회에서 거의 전문가니까 가격 문제도 다 알아보고 사람들도 왔다 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 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추진에 주민 반대 의견이 나왔고 사업비 지출 내역마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새 이장 취임 이후 사업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사업을 하겠다며 발전소 건설업체에 제출한 주민들의 위임장 서명이 다른 목적의 서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총회를 열고 레저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위임장이라든가 주민총회가 블루파워에서는 이제 돈을 주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내걸었는데 주민총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석 안 한 총회이기 때문에 무효고 또한 위임장도 거의 100% 맞지 않는 사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위임장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를 했다고 판단해 건설사에 제출했고 마을 수익 배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파워의 위임장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죠. 덕산 동네 사람이 포스파워에도 돈을 달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네. 청와대도 보내고 시장한테도 보내고 포스파워에도 보내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서명해서 보낸 거죠. 피해 마을의 소득 사업으로 쓰여야 할 지원 기금이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과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와 대학, 기업들이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인데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정주 여건을 마련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어떤 구상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강원도지사,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 15개 대학교와 강원도가 앞으로 5년 동안 교육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청년들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RIS 사업에는 국비 1,500억, 지방비 640억 등 총 2,140억 원을 5년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3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권은 강원대가 정밀의료, 원주권에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권은 강릉원주대가 스마트 수소에너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끌어옴으로써 강원도의 전체적인 골고루 균형적으로 신성장 산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의와 학생을 교류하는 공유대학과 같은 대학교육 혁신을 시작으로 5년 동안 1,20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억 원을 넘게 투입해 강원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바꿀 지역산업 대전환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릉, 춘천, 원주 3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자치도 추진 개요와 준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정과제와 도시군 전략산업, 공약사업, 특례 발굴 방안을 중점 설명합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강릉권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청에서 열리고 태백, 평창, 정선 등 원주권 설명회는 19일 원주시청, 춘천권은 18일에 열립니다.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2곳이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일과 4일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 주변의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 27곳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 4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식당 등 모두 17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동해시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동해시는 하수도 분야에서 도내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강릉시와 속초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상수도 분야 평가에서도 나등급을 받아 상하수도 전반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학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모레 실시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76명, 중졸 210명, 고졸 887명 등 모두 1,173명이 지원했고 강릉지구 동명중, 춘천지구 춘천중, 원주지구 버들중학교의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교도소, 소년원 등 5곳에서도 시험이 치러지며 응시자는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강원FC 양현준 선수가 2달 연속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강원FC 김진호, FC서울 강성진, 포항 고영준 등 모두 13명과 함께 후보에 올라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들의 투표를 거친 결과 7월에 K리그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양 선수는 7월 강원FC의 5경기에 모두 출장해 3골 도움 1개를 올렸으며 22라운드에서 MVP에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춘천에서 치르는 수원FC와의 홈경기에 앞서 열립니다.
삼척 도계 지역에 조성되는 생활 인프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계읍 신포리 일대에 100억 원을 투입한 뷰티 체험 시설인 신포 뷰티스 마켓은 지상 2층 규모의 헤어 네일숍과 조향 체험실, 판매장, 미디어 아트존 등을 갖추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도계읍 도계리 일원에는 도비 40억 원이 투입된 폐광지역 통합 영상 미디어 센터가 준공돼 10월부터 영상 미디어 교육 제작, 영상 놀이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도계읍 전두리 일원에는 영동 지역 최초로 치매와 뇌졸중 환자에게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척시립 도계 노인요양원이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 분야에선 강릉 아산병원과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 부속 춘천 성심병원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